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즉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부터 결론 부위에 나오는 그 방식을 쓰면 반드시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상황도 좀 검토를 해야 되죠. 이 이야기의 결론 부위에 가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아이디어를 보시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고 저 역시 아이디어를 방송 차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관계 요러요러에 제가 선이 닿는 데까지는 이 안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현재의 상황, 윤석열 정부가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우선 순서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시도했던 것, 선의로 시도했던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영상의 끝부분에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자 말자 서민 안정 대책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5월 30일 날 발표했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그 전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날부터 돈을 바로 지급하면서 이렇게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자면 국민이 협조를 해야 한다. 국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조사든 소비자든 둘 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 다 솔직해져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또 소비자는 권익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수입 원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면제 카드까지 꺼냈으면은 이것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홍보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밀과 밀가루, 이거 빵집, 국수 다 해당되죠. 중국집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중국집 봤습니까? 라면 회사 봤습니까? 아무도 안 낮춥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생산자만 챙기게 되고 소비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희생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대두유, 해바라기 씨유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가지고 시중의 먹거리 물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되면 돼지고기의 경우 원가가 최대 18 내지 20%까지 하락하는 효과, 즉 만원 하던 돼지고기가 8,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도 여러분 혜택 보셨나요? 커피, 코코아, 원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를 해가지고 원가를 9.1%, 10% 부가세가 10%니까 낮춘다는 계획인데 여러분 커피숍에서 또는 카페에서 커피값 낮추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걸 브리핑해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국민도 협조해야 된다. 어떻게 협조하느냐?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원가 내린 거 우리 다 아는데 이제부터는 커피값도 좀 내려가지고 국가에 서로 도움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랬었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이 방송 듣는 사람 숫자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적어도 5천만 인구 중에서 2천만 이상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죠. 당시 민생안정대책 이 부분만 제대로 했더라면, 제대로 홍보가 됐더라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 생계비, 주거 이 부분에서 중산층,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거래세를 완화해주고 금융 접근성도 제고시켜준다 하면 월세라도 조금 돈 만 원이라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던가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은 너무너무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면은 그 정책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래 윤석열 정부 땡큐 하고는 입 싹 닦아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생계비 부담 경감에 있어서 교육비를 절감시켜주고 교통, 통신비 인하, 이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에 여러분 관심 기울이고 한번 찾아라도 보셨나요?
이건 제가 방송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방송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생활 밥상물가 안정 부분에 가보면은 수입 원가 관세를 한 푼도 안 받아버리겠다. 그럼 관세만큼 누군가가 득보고 있죠. 생산자가 득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한테는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물가는 안 내려갑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가 탐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죠. 지금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수입 원가가 절감되고 식료품비가 인하되고 식재료비가 경감되는데 이를테면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병이나 캔으로 개별 포장되는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전격적으로 10%나 면제해 줬는데 가격 10% 내리던가요? 또 다른 변명만 하고 있죠. 배추값이 올랐네 어쩌네. 이래 뿌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면 배추값이 올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용유,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등 7개 식품 원료에 대한 10만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할당 물량도 확대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확대되거나 말거나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또는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디를 잡으면 물가가 딱 안정 단계로 들어가 보냐 하면 기름을 잡으면 됩니다. 유가는 매일매일 기름 넣는 사람마다 눈에 보여요. 거기다가 유가는 제조업체가 즉 공급자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정유회사 해봐야 우리나라 100군데 됩니까? 200군데 됩니까? 중국집은 우리나라에 수십만 군데가 있어가지고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또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런 거 단속하면 안 돼요. 정부는 이런 계획을 발표할 뿐이고 실행에 옮길 뿐이지 단속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독재국가가 돼요. 그러면은 독재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걸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다가 정책을 펴버리면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기름값입니다. 기름값만 다운돼도 획기적으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인플레라는 게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름값이 최고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름값만 잡으면 다 잡혀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기름값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낮출 수 있느냐? 그럼요. 여기에 유보되어 있는 쿠션이 있습니다. 범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범퍼만 제대로 가동시키면은 지금 기름값을 1,500원대 또는 1,600원대 양보해서 1,800원대, 2,000원대 이하로만 나가도 특히 경유 그렇게 나가도 국내 경기가 확 살아나면서 물가는 다운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조치 김영삼은 했는데 윤석열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영삼처럼 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는 안 된다 그랬죠.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독재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강제 안 하고 자본주의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야 돼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판매되는 고급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3,000원 3,000원에 육박하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유가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유류세 몇 푼 인하했나요? 30% 인하했죠. 그 30%를 흡수해버린 겁니다. 입에 누군가 싹 닦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30%를 입으로 닦아버린 데가 푸틴이 됐건 우크라이나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기름값 원가가 올라가면서 30%의 효과가 사라졌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범퍼가 있다고. 충격 완화 장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급등하는 유가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전체 석유 안 쓰는 데가 어디 있나요? 다 쓰죠. 다. 기름 안 떼고 생산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전체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기재부에서 이야기한다면 기재부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라 이겁니다. 비상시기다 이겁니다. 지금만 잘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승승장구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계기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68원 60전으로 전일 대비 4.01원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를 30%나 인하 단행했지만 시행 첫 주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잠시 꽃바닥 일주일 정도만 내렸을 뿐 지난달 7일부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2,000원대를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지고 지난 11일에는 2,064원 59전으로 기존 최저가인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 4월 18일 2,062원 기록을 10년 2개월 만에 깨버립니다. 경유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달 24일 2,000원 93전에서 2,000원대 들어선 데 이어서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2일에는 경유가 2,067원 99전으로 전날보다 4.46원 올랐습니다. 경유가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경유와 휘발유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이제는 같아지거나 역전 현상이 그래프로 눈에 보이죠. 기름값은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해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것은 역대 최고치로 인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고치로 30%가 최고치예요.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30%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휘발유 리터당 247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30% 인하하면은. 경유는 리터당 174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 절감됩니다. 언눈에 오줌 누기죠. 가물치 콧구멍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룸이 어딨냐. 아까 이야기했던 범퍼 즉 완충 장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유류세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류세 구조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529원 리터당, 그리고 교육세가 79원 35전, 주행세가 137원 54전, 판매 부가금이 36원, 부가가치세 78원 19전, 이래가지고 전부 820원이 있습니다. 자, 세금이 820원이 붙습니다. 리터당. 자, 그러면은 이 세금을 확 인하했을 때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세수가 줄어들면 안 되죠. 우리나라 세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세수는 제일 많은 부분이 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2021년 세수를 보면은 유류세가 과연 큰 충격을 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2021년 세수 돈 들어온 걸 보면은 소득세가 35.4%, 부가가치세가 25.4%, 그 다음에 법인세가 20.0%, 기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세, 에너지세 여기 13.9%에 들어가는데 그 위에 기타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쳐도 큰, 옛날에는 이 부분이 좀 컸는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이 퍼센트 구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해 준다고 해서 세수에, 세금 수입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충격 완화 장치가 어디 있는지 발견됐죠. 자, 그러면은 유류세를 30% 깎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일 먼저 30% 깎기 전에는 고급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820원 48전이었습니다. 휘발유가. 그런데 30% 인하하고 나니까 573원으로 세금이 깎였어요. 그러면은 휘발유만 지금 예를 드는데 그렇다면은 어라?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당장 드시죠? 그러면은 이 정도 깎아줘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십시오. 기름값 급등은 미국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 자세히 보면 여기서 뭔가가 있어요. 보세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1갤런이 3.8리터입니다. 그러면 갤런당 5달러를 넘었었는데 5달러 같으면 얼마입니까? 대강 6,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5달러를 1갤런이 3.8리터니까 5달러 나누기 3.8리터 하면 되겠네. 6,000원 나누기 3.8리터 하면 리터당 미국에서는 1,684원입니다. 미국에도 세금은 전혀 없지 않지는 않아요. 미국에도 세금 있지만은 그래도 1,684원 주면 1리터 넣어요. 우리나라는 1리터에 2,000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 2,100원. 거기다가 좀 고급 휘발유 서울 특수지역으로 가면은 3,000원대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거의 더블 차이 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만큼만 세금 받으면 되냐? 아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범퍼가 있어야 돼요.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1600원까지 깎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거는 이제 조세정책상 문제니까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지난 11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004달러를 넘어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5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상 최초예요. 5달러 넘어가니까 미국에서는 당장 곡소리가 나죠. 바이든 재선 어렵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당장 바이든의 민주당의 중간선거까지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 정도로 기름값, 특히 휘발유 값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 역시도 지난 한 주 사이에서만 0.19달러 약 244원이 상승하면서 미국 운전자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 상승은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일단 오르면 인플레 다 따라 오릅니다. 미국은 특징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다릅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미국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 그러죠. 5월달의 CPI는 전년 동을 대비해서 8.6%나 상승해가지고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얼마다 리터당 세금 해가지고 1684원인데 한국은 왜 너무 평균 가격이 2068원이 나오냐? 비싼 데는 왜 2100원, 2200원, 3000원 가까이 되느냐? 바로 유류세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류세가 자 30% 깎아줬을 때 얼마라 그랬죠? 30% 깎아줬을 때 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잠깐만요. 30% 깎아줬을 때 약 한 573원의 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50원 잡으면은 여기서 570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2050원 빼기 570원 하면은 1480원이 되네요. 그러면 1480원 원가하고 정유사 이익만 남겨라. 이건 안 돼요. 국가는 그렇게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세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금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걸 100% 다 깎아뿌리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100%를 다 깎아도 되게. 그래 놓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부는, 즉 윤석열 정부는 그 법에서 준해서 그때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협조 안 하면은 전 국민한테 돌멩이를 맞게 생겼으니까 협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비상조치를 선포해야 됩니다. 일종의 경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룸이 있다 그랬죠? 573원의 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573원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이 573원에서 300원까지만 세금으로 놔두고 273원 정도를 더 깎아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273원을 연말까지 이게 아니에요.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273원을 173원으로 했다가 기름값이 내려갈 때는 373원으로, 이게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에는 30%가 최대한인 것 같은데 이걸 일단 100%까지도 유동할 수 있다로 바꾸고, 세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죠. 한시적으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로 바꾼 다음에 이 573원의 룸을 정부가 가지고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매월 대통령이 이번 달에는 여기 이 573원 중에서 173원 적용, 이번 달에는 373원 적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을 어디에 맞출 수 있다? 국내 물가 지수의 목표치에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1800원에 맞춰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유류세가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컨셉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이거는 민주당도 반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제가 뜯은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정치권에다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데 댓글을 다시더라도 좀 알고 댓글을 다시자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면은, 자, 윤석열 정부는 당장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안 되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비상대권 발동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1번 100%까지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물론 한시적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가 100%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라. 둘째는 국내 물가 안정지수에다가 휘발유 값을 맞춰라. 이를테면 1,700원 또는 1,800원, 안 되면 1,900원에 맞춰라. 세금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금이란 게 없으면 나라 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금을 그때그때 조정을 해라. 특히 지금같이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하루에 한 번씩 출렁거리는 상황에서는 이걸 조정해라. 세금을 조정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부분은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여야가 막 이제 피튀기는 거죠. 그런데 조정 조정 여유분 이것을 법으로 정해라. 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비상대권을 발동해라. 경제 비상 조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국제 경기보다 국제적으로 닥치는 이 불황을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 이 말 들으면 바로 알걸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지. 다 같이 거시경제들 한 번씩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물가 맞추기를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나서는 다시 자유시장에 맡기더라도 그동안은 목표를 정하고 1,750원, 1,850원 딱 정해놓자. 그러고 정유소도 이익 남고 주유소도 이익 남아야지. 그건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 이익 안 남고 팝니까? 손해보고 팝니까? 지금 정유사들 배 터지고 있을걸요. 주유소들도 마찬가지고. 기름값이 오르면 같은 1%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10%,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0억의 10%면 100억입니다. 같은 퍼센트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을 정유사와 주유소 주인들, 주유소 사장님들, 그분들도 지금처럼 이익 남기도 돼. 다만 세금으로 그것을 조정해. 그 사람들 이익을 건드릴 필요는 없죠. 자본주의에서 그거 건드려버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무너지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수주의자잖아요. 보수주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보수주의가 아니라도 거시경제학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거 그대로 보장해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은 이것이 민주당에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은 대통령으로서의 비상대권을 발동하라는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